알면 알수록 복잡한 기업 이야기 딱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 기업 자소서 쓰기 전에 면접 직전에 보면 정말 좋은 영상.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K그룹을 16년 만에 대한민국 2위로 만들어준 1등 공신 SK하이닉스입니다. 1. SK하이닉스는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를 제조하는 종합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1조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삼성, 인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 SK하이닉스의 모체는 건설사다. SK하이닉스의 공식 창립일은 1983년입니다. 하지만 설립일은 1949년 10월 15일인데요. 이는 SK하이닉스의 모체가 된 국도건설이 설립된 날짜입니다. 국도건설은 경기도 이천에 약 3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83년 현대그룹은 공장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도건설을 인수한 후 현대전자 산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훗날 현대전자는 사라지고 SK그룹에 인수되어 SK하이닉스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국도건설이 있던 이천의 30만 평 땅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3. SK하이닉스는 1983년 2월에 반도체 사업을 개시했다. SK하이닉스의 공식 설립은 1983년 2월입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설립된 날인 동시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때이기도 하죠. 당시 반도체 시장은 이미 삼성과 LG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삼성보다 4년이나 늦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현대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256K D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꾸준한 연구와 노력 덕에 1992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11위에까지 올랐습니다. 4.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며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되었다. 이렇듯 현대차를 비롯 우리나라 반도체가 부지런히 성장 중이던 1997년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세계 4위였던 대우를 공중분해시킨 IMF 외환 위기는 전자산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해태전자를 포함해 1997년에는 478개, 1998년에는 781개의 업체가 부도를 냅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1999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 LG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합병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전자는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을 바꾸죠. 문제는 당시 LG 반도체의 규모가 현대전자보다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합사에서 현대전자의 자산이 조금 더 높다고 평가한 덕분에 규모가 훨씬 큰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반도체 빅딜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 SK그룹이 인수할 때까지 10년간 하이닉스는 은행이 관리했다. 이렇게 LG 반도체를 흡수하며 IMF를 잘 넘긴 하이닉스 반도체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자금 운용으로 2001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주주도 채권기관인 외환은행으로 바뀌었죠. 게다가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4년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까지 했지만 자금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죠. 결국 하이닉스는 10년이란 기간 동안 은행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드디어 SK텔레콤이 3조 4,267억 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가 탄생하게 되죠. 6. SK하이닉스가 성장하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국이 석권했다. 처음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법정 관리를 받고 있던 하이닉스가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당시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성장이 멈추면서 10년간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통신과 정유에만 의존하는 SK그룹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비록 자금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오래지 않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인수 이듬해인 2013년 경쟁자 중 하나였던 일본 반도체 업체 엘피다가 파산합니다. 경쟁자가 줄어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무섭게 성장하게 되죠. 2013년에 사상 최대 매출액 14조에 영업이익률 24%를 달성하고 D램과 난드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며 SK하이닉스도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만 20조를 기록하며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두 회사 덕분에 우리는 반도체 참 잘 만드는 국가의 위상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7. SK하이닉스의 대표 제품은 D램과 난드. SK하이닉스를 대표하는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난드입니다. 특히 D램은 1987년 자체 개발 이후부터 하이닉스를 대표해온 제품군입니다. 세계 최초 DDR5, HBM을 비롯해 최근에는 현존 최고 성능을 구성한 D램 반도체 HBM3의 양산을 시작하며 세계 최고 D램 제조사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난드 역시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입니다. 2018년에 세계 최초로 4D 낸드 플래시를 선보였던 이후 128단 4D 난드, 176단 4D 난드 개발에 성공하며 꾸준히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8. SK하이닉스는 그룹 SK를 대한민국 재계 2위 기업으로 만들었다.
올해 SK그룹은 16년 만에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2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에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고스란히 수치에서 드러났죠. SK그룹의 지난해 자산 증가액 52조 가운데 무려 20조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산도 증가했습니다. 인수 당시 18조였던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 85조 원으로 그 규모가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때 그룹의 애물단지였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룹에서 가장 큰 실적을 담당하는 1등 공신이 된 것이죠. 9. 지난 한 해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9.4조. SK하이닉스는 자산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2021년 총 9조 4,173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SK그룹 전체의 사회가치 창출액의 절반인 5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항목에서 평가하는데요. 납세, 고용, 배당 등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반면 환경 성과는 최악입니다. 마이너스 9,527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3년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폐수 재이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텔레콤이 함께하는 SKICT 연합. SK는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2에서 SKICT 연합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SKICT 연합은 그룹 내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SK텔레콤, SK스퀘어가 서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각 회사의 주력분인 반도체, 통신, 투자를 잇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선 현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몇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과 SK스퀘어와 연계해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1.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룹 내 반도체 분야의 수직 계열화. 이처럼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입니다. 꾸준한 시설 투자, R&D를 통한 공정한 기술력으로 SK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2위를 지키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수직 계열화도 SK하이닉스만의 장점입니다. SK그룹은 반도체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위한 그룹사의 꾸준한 지원과 투자 역시 SK하이닉스에겐 매우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12. SK하이닉스의 약점은 편중된 사업 구조와 시장 약세. 반면 D램의 편중된 사업 구도와 난드 시장에서의 약세는 SK하이닉스가 가진 약점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매출액 중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난드 역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3. SK하이닉스의 기회 요인은 시장의 성장과 슈퍼사이클의 도래. IT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수요가 확대되면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쯤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5번째 사이클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게 이는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 SK하이닉스의 위험 요인은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경쟁 심화. 메모리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상승과 하락이 자주 반복되어 공급을 임의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전체적인 기술이 고르게 발달해 제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원가가 떨어진다면 가격이 떨어져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SK하이닉스에겐 큰 위험 요인입니다. 최근 경쟁사들도 투자를 증가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무섭게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격렬한 곳은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점유율 1위인 대만의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인텔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뒤늦게 경쟁에 합류한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15. SK하이닉스의 목표는 인사이드 아메리카. 협력을 성장 키워드로 설정한 SK하이닉스의 전략적 목표는 인사이드 아메리카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미주 사업 조직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주 사업 조직은 미국 서부에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등 세계 최대 ICT 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퀄컴을 포함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미국 시장 안에서 확실한 사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목표입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기업,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기업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